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디지털 베이스밴드, 디지털 IF 모뎀이라는 주 제목 아래에서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유니폼 인터폴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과목의 부제목이 변조, 복조,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컴플렉스 엠블로프로부터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들, 2.5세대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와 3세대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에 들어있는 다이렉트 시퀀스 CDMA의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그리고 4G LTE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OFDM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을 수행하는 모뎀, 모듈레이터 플러스 디모듈레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뎀은 크게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파트의 모뎀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디지털 파트의 모뎀이 베이스밴드 모뎀인 경우와 IF 모뎀인 경우로 나눠진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페이스 베이스밴드,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주고받으면 이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가 모뎀에서요. 그러면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라고 하고 주고받는 시그널이 IF 시그널이면 디지털 IF 모뎀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뎀의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를 연결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와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것이 바로 유니폼 샘플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 샘플러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했고요. 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과 관련해서, 이 유니폼 샘플링과 관련해서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할 일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대응되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그것을 매스매티컬 애브스트랙션한 수학적 추상화를 한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봤었는데요. 그것의 증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밴드 위스가 마이너스 W에서 W인 시그널이 있으면 그 밴드 위스의 2배로 샘플링을 하면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뎀이라는 것은 모듈레이터의 MOD, 그리고 디모듈레이터의 DEM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듈레이터 파트와 디모듈레이터 파트가 있고, 또 RF 서킷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파트와 디지털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가 주고받는 시그널이 인페이스 쿼드러처 시그널이냐, 아니면은 인터미디엇 프리퀀시 시그널이냐에 따라서 이 모뎀, 디지털 모뎀 파트를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그리고 디지털 IF 모뎀이라 부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키워드들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샘플링이라는 것을 배웠고, 관련된 것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터폴레이션을 배우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모두가 타임 도메인 디스크립션과 프리퀀시 도메인 디스크립션을 다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D2A 컨버전을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니폼 인터폴레이터에 대해서 보면요, 리니어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이 리니어 시스템은 이번에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고요. Y라고 하겠습니다. discrete time 시그널 y sub d of n이 들어가고요.
나오는 시그널이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linear라고 하는 것은 인풋을 스케일하면 아웃풋도 스케일이 되고 Y1이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나온 아웃풋과 Y2라는 시그널이 들어가서 나온 아웃풋이 있을 때 Y1과 Y2의 합을 더하면 아웃풋도 더해진 것이 나온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니폼 샘플러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때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고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는 리니어 시스템이었고 오늘은 반대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는 리니어 시스템을 배웁니다. 이러한 매핑, DT2CT2 매핑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도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이 아웃풋이 인풋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n번째 샘플이 있는데요. n번째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펄스 p를 오른쪽으로 n times t sub i만큼 shift해서 한 것을 곱합니다. 이렇게 된 프로덕트를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하는 것으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uniform interpola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t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 t sub i, 2t sub i, 3t sub i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rectangular pulse를 쓴다고 해볼까요? 이 펄스를 2분의 t sub i인 제로로 되는 부분이요. 이러한 걸 쓴다고 하겠습니다. 높이는 1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t가 제로일 때 이 높이는 이제 y sub d of 제로가 되겠고요. 이제 요렇게 n이 0일 때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를 y sub d of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음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들만 보시면요. 요 값들만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값들이 다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의 각 엔트리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continuous time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를 메웠다는 뜻으로 interpolator라는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 interpolation period라고 하는 t sub i와 폭이 동일한 rectangular pulse로 interpolation 하는 것을 zero order hold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triangular pulse라는데요. 높이가 1이고 제로 크로싱이 여기 마이너스 t sub i와 t sub i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는 first order hold라고 합니다. first order hold에서는 어떤 식으로 interpolation 하는 것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높이로 해서 triangular pulse를 여기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중심으로 또 triangular pulse를 놓고요. 이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기서 0에서 요 2분의 t sub i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라인은 어때요? 직선이죠. 예. 직선을 두 개 더하면 직선이 됩니다. 뭐 수식으로 봐도 되죠. y는 ax 더하기 b가 있고 y는 cx 더하기 d가 있으면 더하면은 y는 a 더하기 c, x 더하기 b 더하기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선이 되는데 0일 때는 이 값이 되고요. 1일 때, t sub i일 때는 이 값이 되니까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triangular pulse with width 2 times the interpolation period 이렇게 하면 결국은 linear interpolation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linear interpolation이고요. 제로 오더 홀드는 piecewise constant interpolation이 됩니다. 자, 이렇게 interpolation 하는데 사용되는 이 펄스 P라는 펄스를 interpolation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펄스를 같은 간격으로 이제 shift하게 되는데
그 간격을 interpolation period, interpolation interval이라고도 좀 미슬리딩하게 하고요. 그 역수를 interpolation rat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폴레이터가 있으면, 유니폼 인터폴레이터가 있으면, 이 유니폼 인터폴레이터의 파라메터는 인터폴레이션 펑션과 인터폴레이션 레이트가 되겠는데요. 각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제로 오더 홀드와 퍼스트 오더 홀드는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펑션을 바꾸면 아웃풋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를 바꾸면 또 아웃풋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두 파라메터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폴레이션 펑션은 인터폴레이션 펄스라고도 부르고요. 인터폴레이션 웨이브 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인터폴레이션 필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 y sub d가 있을 때 임펄스 모듈레이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의 어떤 시스템이죠. 임펄스 모듈레이터라는 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얻는데 이거는 임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펄스 모듈레이터에다가는 이 레이트 1 over t sub y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임펄스 열이 나오는데요. 높이가 바로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의 값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P of T라는 것을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shifting property에서 이 컨볼루션이니까 P를 컨볼브 하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P of T를 인터폴레이션 필터라고도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터폴레이션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오더 홀드는 이것이 piecewise constant interpolation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first order 홀드는 piecewise linear interpolation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있어서 사용되는 레이트를 인터폴레이션 레이트라고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컨버전 레이트라는 말을 합니다. 즉 discrete time 시그널을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바꾸는 컨버트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해서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샘플링 레이트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오해가 가죠. 샘플링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단위로는 당연히 이제 samples per sec를 쓰는데요. 샘플링 레이트와 동일하게. 그래서 유니트도 이렇게 이 캐피탈 S입니다. 대문자 S, per second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컨버전 레이트가 100 ms per s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100 메가 samples per sec로 컨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초마다 100 밀리언 개의 discrete time sample을 continuous time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는 그래서 이까지는 유니폼 인터폴레이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펑션이죠. 네. 그런데 이것의 리얼 월드 어프락시메이션이 바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와 마찬가지로 리얼 월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력이 리얼 밸류드 인풋이어야 되겠고요. 아웃풋도 리얼 밸류드 아웃풋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2D 컨버터의 인터폴레이션 펑션도 리얼 밸류드 펑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D2A 컨버터를 구입해서 보시면요. 그 스펙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을 우리가 넣어주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D2A 컨버터의 인풋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죠. 예, 이 Y sub D of N이 제로 오더 홀드 형태로 사실은 이미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D2A 컨버터가 무엇을 하느냐 스펙을 보시면 오버 샘플 또는 업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초 예를 들어서 100 밀리언 샘플이었다면 이 D2A 컨버터가 이것을 400 밀리언 샘플로 업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 샘플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과목에서 마지막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리얼 월드 DAC는
이렇게 그냥 바로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샘플링을 한 다음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A to D 컨버터에서 제가 유니폼 샘플러와 A to D 컨버터의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리얼 월드 ADC는 사실은 여기에 유니폼 샘플러 followed by 스칼라 퀀타이저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비트만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지털 신호에서는요. 그래서 이 D2A 컨버터도 사실 입력이 아비트러리한 리얼 밸류드 인풋이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 레졸루션을 갖는 그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 레졸루션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A to D 컨버전, D2A 컨버전을 하면 소위 말하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어떤 경우에는 매우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텐데요. 이 식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ASK, PSK, PAM, QAM 할 때 이런 식 적어 드렸었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QAM 베이스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죠. 네. 그래서 요 D of N이 트랜스밋 펄스 P에 의해서 QAM 모듈레이션 된 것인데 마치 이 D2A 컨버터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D2A 컨버터로 바로 QAM 모듈레이션을 사실상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P of T가 바로 트랜스밋 펄스가 되겠고요. 이 컨버전 레이트가 바로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여기에 유니폼 인터폴레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입력이 y sub d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y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출력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입력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과 또 뭐죠?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있나요? 예. 인터폴레이션 펑션도 들어있고 또 인터폴레이션 레이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의 CTFT를 이 세 개를 써서 나타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output CTFT는 바로 analysis equation에 의해서 y of t에다가 e to the j2 pi f를 내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y of t는 정의에 의해서 uniform interpolation의 정의에 의해서 입력을 p of t를 매 t sub i마다 shifting하면서 인터폴레이션 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인티그레이션과 서메이션의 순서를 특히 infinite sum, infinite integration은 바꿀 수 없습니다만 어떤 테크니컬한 컨디셔나이즈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 의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은 먼저 안쪽에서 수행할 텐데 이 인티그레이션은 t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고요. t가 관여된 것은 이 두 개의 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내면 이제 이렇게 묶여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P of t-nti의 후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딜레이를 준 것이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의 후리에 트랜스폼에 e to the minus j 2pi f 그다음에 딜레이 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입을 했고요. 여기서 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finite sum이 n에 대해서 있는데 이 p of f는 n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p of f를 묶어내고 나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y sub d of n의 e to the minus j 2pi f tin인데 요것을 f tilde라고 치환하면 뭔가요? 이것은 바로 y의 dt ft인데 f tilde로 써야죠. 근데 f tilde가 f times ti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output ctft는 input dtft를 스케일한 것과 그
다음에 interpolation function의 CTFT, 즉 interpolation filter의 frequency response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CTFT는 먼저 scaled 된 horizontal axis에서 scaled 된 input 시그널의 DTFT인데요. 주의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input 시그널의 DTFT는 본래 주기가 1이죠. 그런데 우리가 F 자리에 F times T sub i를 넣었습니다. 그럼 주기가 얼마일까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guess를 하십시오. 주기가 interpolation rate라고 하겠습니다. conversion rat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넣어보시면 여기 결국 ti가 곱해지면서 f times ti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2파이가 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f 대신에 fti를 넣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periodic 시그널이었던 DTFT가 스케일이 되면서 그 피리어드가 바로 컨버전 레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니폼 샘플링을 할 때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하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input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주어지면 샘플링 하고 나면 어때요? 먼저 폴딩을 할 수 있죠. 폴딩 할 때 샘플링 레이트로 폴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eriodic한 folded 스펙트럼이 나타날 텐데요. 그것을 이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매핑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기였던 샘플링 레이트가 1이 되도록 스케일을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인 거죠.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주기가 1이니까 이 주기가 interpolation rate, conversion rate가 되도록 스케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scaled 된 DTFT 말고도 우리가 이 interpolation function의 frequency response가 곱해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QAM 시그널의 power spectral density 배웠을 때 그 식을 보면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QAM 시그널이고요. continuous time에서 이거 complex envelope입니다. 그러니까 QAM 시그널의 complex envelope. 그때 이 D of n이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라고 하면 그래서 phi sub dd of n이 autocorrelation function이고 capital phi sub dd of e to the j 2pi f가 power spectru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complex envelope의 power spectral density는 이 transmission rate 곱하기 scaled 된, 그렇죠? scaled 된 power spectral density. 이제 이 주기가 얼마로 바뀌었죠? 네. transmission rate로 바뀌었죠. 그래서 F 자리에 FT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예, power transfer function. 또는, energy spectral density of the transmit pulse 이렇게 됐었죠. 예.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게 우리가 아웃풋의 Fourier transform은 인풋에 DTFT를 스케일하고 거기에 P of F를 곱했다고 하는데 이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를 한번 구해볼까요?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P of F의 스퀘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부터 P of F가 그 아웃풋의 스펙트럼을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증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이렇게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X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고 finite energy 시그널이면서 W에서 마이너스 W까지만 에너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에서 요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가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여야 되는데 제한을 하더라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제약을 주더라도 그 에너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 이 X 오브 T를 우리가 유니폼하게 샘플링 했을 때 그 유니폼 샘플로부터 X 오브 T를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한
if and only if 샘플링 레이트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샘플링 레이트가, 유니폼 샘플링 레이트가 이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면,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이상이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클레임을 했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를 써서 우리가 이것을 아웃풋,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x of t를 컨스트럭트 함으로써 이 샘플로부터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닌 경우는 다음 페이지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 of t가 그러면 이렇게 유니폼 샘플링이 될 텐데요. 유니폼 샘플링, 그 다음에 레이트는 2w죠. 이것이 1 over ts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을 바로 유니폼 인터폴레이터, 그 다음에 레이트가 여전히 2w가 1 over ti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하겠고요. 인터폴레이션 펑션은 우리가 sync 펄스인데요. 제로 크로싱이 매 ti만큼 ti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2w로 같으니까 사실 ts와 ti는 같고, 그래서 이제 캐피탈 T라고 우리가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클레임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이 다시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할 텐데요. 이것이 x sub d of 이제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y of t인데 우리가 y of t가 x of t와 같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링을 하니까 샘플링을 할 때 일어나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러 아웃풋의 DTFT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웃풋의 DTFT는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folded 스펙트럼인데 주기가 1이 되도록 F 자리에 F 더하기 1을 넣어야지 요 M이랑 결합이 되면서 여전히 인피니트 썸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X sub D의 DTFT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Y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계산해야 될 텐데 인풋의 DTFT인 이 시그널의 주기가 인터폴레이션 레이트가 되도록 했죠. 그래서 F 자리에 F 타임스 이때는 T sub i가 아니고 같으니까요. T와 T sub i와 TS가 같으니까 FT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 sync pulse가 지금 인터폴레이션 펑션인데 그것의 Fourier transform을 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sync pulse는 매 t마다 여기서는 이제 ts equal ti equals t니까요. 매 t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는데 높이가 1이고 이것의 Fourier transform을 계산해 보면은 밴드위스가 1 over 2t고요. 높이가 t인 그런 렉탱귤러 펄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 over t가 2w니까 1 over 2t는 w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여기서 이제 요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야죠. 그런데 요 f 자리에 ft를 넣어야 되니까 아규먼트가 f-m over t, 즉 그냥 스펙트럼을 x의 스펙트럼을 샘플링 레이트로 폴딩을 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p of f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이 w와 2배의 w와 샘플링 레이트를 같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그널이 마이너스 w에서 w까지 있었으면 2배의 w로 레이트를 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겠죠. 폴딩 한 것이. 그러니까 비록 폴딩을 했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w를 패스밴드로 갖는 이 P of F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이 시그널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높이가 어떻습니까? 이 렉탱귤러 펄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높이가 t이고요. 앞에 1 over t가 있으니까 이 둘이 캔슬이 돼서 결국은 x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웃풋 y over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바로 input x over t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같습니다. 즉 y가 x가 됩니다. 따라서 퍼펙트하게 리커버가 된 겁니다. 물론 이 퍼펙트라는 말이 여기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limit in the mean sense 라고 해서 또는 mean square sense로 이제 perfect reconstruction이 된 것이고요. x에서 어떤 한 점에서 다른 값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것은 리커버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은 almost everywhere 같다 이렇게 봐서 perfect reconstruction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시그널이 굉장히 그 패톨로지컬한 병적인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엔지니어링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배의 밴드위스로 샘플링을 하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더 빠르게 하면 어떨까요? 더 빠르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샘플링 레이트와 인터폴레이션 또는 컨버전 레이트를 같게 잡는데 그것을 둘 다 2배의 밴드위스 이상으로 잡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딩을 하고 나면 인풋을 샘플링해서 A to D 컨버터 인풋을 또는 유니폼 샘플러의 인풋을 샘플링을 하는데 이게 밴드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2배보다 더 빠르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기 값이 뭐가 되죠? 여기 값이 W 폭이 돼야 되니까 1 over T 마이너스 W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폴딩이 되죠. 그래서 리컨스트럭트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리컨스트럭트 할 때 앞에 나왔던 식을 보시면 1 over T의 주기가 샘플링 레이트 equal 인터폴레이트인 그 폴디드 스펙트럼에 이제 필터가 곱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것만 알아내려고 하면 높이가 P이고 그렇죠? 이 필터가 요 마이너스 W에서 W까지 높이가 P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1 over T 플러스 W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제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선 다 제로고 여기는 어떤 임의의 값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죠. 그래서 싱크 펄스를 쓰지 않고 다른 펄스를 써서 물론 싱크를 써도 됩니다. 이때 싱크를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싱크를 쓰면 싱크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perfectly x of t를 x를 리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D2A 컨버터를 써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딱 우리가 원하는 이런 쉐이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y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D2A 컨버터를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아웃풋이 딱 안 나옵니다. P of T가 예를 들면 싱크여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플랫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 W와 마이너스 W 사이에 플랫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Q of T라는 것을 씁니다.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아웃풋은 요 아웃풋을 Z of T라고 하면 이 Z of F는 어떻게 되죠? 일단 여기서 샘플링이 여기 A to D 컨버전이 있었고요. 이건 X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고요. 여기에 캐스케이드로 연결했으니까 이제 Q of F가 곱해지겠죠. 따라서 결국은 이 P of F와 Q of F, 인터폴레이션 필터의 리스판스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이퀄라이저 필터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라고 하는데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리스판스를 곱한 이 오버롤 리스판스가
결국 여기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해 주기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LTI 시스템을 가지고 보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요 지점에서 디지털 프로세싱을 해서 이 Q of T에 해당하는 이펙트를 여기서 미리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필터링을 한 다음에 D2A 컨버터에 통과시켜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D2A 컨버터가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P of F가 싱크가 되죠. 싱크가 되는데 특히 이 interpolation rate equal 여기서는 sampling rate인데 뭐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이제 적당히 잘라주면서 요 싱크를 뒤집어주는 인버스 싱크 모양을 갖는, 즉 이 구간에서 인버스 싱크 모양을 갖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써야 되겠고요. 우리가 만약 first order 홀드를 쓴다면, 이게 제로 오더 홀드인 경우고요. first order 홀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싱크 스퀘어가 되죠. P of F가. 그리고 이 제로 터치가 인터폴레이션 레이트와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와이드밴드 시그널이 나오죠. 우리는 원하는 것은 여기서 착 끊겨야 되는데요. 이 어디에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번에 이제 싱크 스퀘어로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원하는 마치 싱크 인터폴레이션 펑션을 갖는 DAC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오더 홀드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로 싱크, 인버스 싱크를 패스밴드에서 갖는 그런 필터를 쓰면 되고, 퍼스트 오더 홀드는 인버스 싱크 스퀘어를 갖는 패스밴드에서의 리스폰스를 갖는 그런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Y가 이렇게 다 샘플링하고 리컨스트럭트 했더니 이 Y가 X의 어떤 딜레이드 버전이다. 또는 뭐 어떤 스케일드 버전이다. 이것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한 것으로 많이들 가정합니다. 그래서 딜레이와 타임 앰플리튜드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뭐 무시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2D 컨버터와 유니폼 샘플러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D2A 컨버터와 유니폼 인터폴레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D2A 컨버터와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는 이것은 어떤 아이디얼한 어떤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리얼 월드에서 구현한 것이 D2A 컨버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2D 컨버터와 유니폼 샘플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A2D 컨버터는 유니폼 샘플러의 리얼 월드 임플리먼트 어프락시메이션이다. 주의할 것은 퀀타이제이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이렇습니다. A2D 컨버터와 리얼 월드에서요. D2A 컨버터를 잘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그널이 여기서 만들어질까요? 물론 샘플링 레이트와 컨버전 레이트가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D2A 컨버터가 싱크 펄스, 인터폴레이션 펄스를 갖도록 우리가 여기다가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프리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한다고 해도 사실 X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퀀타이제이션 때문이죠. 여기서 X에서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뀔 때 finite resolution을 갖기 때문에 손실이 있고요. 따라서 그것을 아무리 잘 우리가 아날로그로 컨버전을 해도 손실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비트 레졸루션이 높거나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듈레이터 플러스 디모듈레이터이고 그것은 아날로그 파트와 디지털 파트를 갖는다. 그리고 디지털 파트는 그것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아날로그 파트와 주고받으면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디지털 파트가, 모뎀의 디지털 파트가 IF 시그널을 주고받으면 디지털 IF 모뎀이다 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은, 물론 인터폴레이션도 유니폼한 게 있고 넌 유니폼한 게 있고 오만 방법이 다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시스템을 써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특히 이런 QAM 모듈레이터와 같은 형태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것을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 of T라는 인터폴레이션 펑션, 인터폴레이션 펄스, 인터폴레이션 웨이브폼을 인터폴레이션 레이트 또는 컨버전 레이트의 역수인 또는 인터폴레이션 피리어드의 정수배로 시프팅을 하면서 거기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곱해서 인피니트 썸을 한 것이 아웃풋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유니폼 인터폴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는 인터폴레이션 레이트와 인터폴레이션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바꾸면 많이 달라지고요. 인터폴레이션 펑션으로서 렉탱귤러 펄스이고 위스가 그 인터폴레이션 피리어드와 같은 걸 쓸 때는 제로 오더 홀드, 그리고 트라이앵귤러 펄스를 쓰면서 듀레이션이 2배의 인터폴레이션 피리어드이면 우리가 퍼스트 오더 홀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폴레이션 레이트는 컨버전 레이트라고 많이 불리고 좀 미스리딩 하지만 샘플링 레이트라고도 또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DAC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는 이러한 유니폼 샘플러를 현실에서 구현한 것인데, 주의할 것은 뭐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 마찬가지로 리얼 인, 리얼 아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2A 컨버터들은 인터폴레이션 펑션을 리얼 밸류드 인터폴레이션 펑션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2A 컨버터들의 스펙을 보면 입력 디지털 신호를 업샘플링 또는 오버샘플링을 해서, 사실 업샘플링이란 말이 정확한데요. 업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면, 즉 아웃풋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CTFT를 인풋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DTFT와 인터폴레이션 펑션 그리고 컨버전 레이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풋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풋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주기가 컨버전 레이트가 되도록 스케일링을 한 것 곱하기 인터폴레이션 필터의 리스판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치 QAM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요 레이트는 없습니다만 인풋의 스펙트럼을 주기가 이 컨버전 레이트, 여기서는 물론 트랜스미션 레이트죠. QAM에서는 되게 바꾼 것 곱하기 인터폴레이션에 사용되는 이 펑션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된 것처럼, 앞의 식에서 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해보면 역시 요 인터폴레이션 펑션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면에서 이것이 납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은 어떻습니까? 본래 인풋의 DTFT는 주기가 1인데 이것이 주기가 인터폴레이션 레이트가 되도록 스케일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먼저 폴딩을 할 때 어떻습니까? 폴딩을 먼저 하고 스케일링하면 폴딩할 때 그 폴딩하는 주기가 샘플링 레이트와 같았던 것과 패럴렐합니다.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유니폼 샘플러와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를 써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finite energy band limited 시그널일 때 유니폼 샘플링 레이트가 1/TS면 언제 if and only if 컨디션으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된다고요? 밴드위스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할 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제 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증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X라는 시그널이 유니폼 샘플러로 들어가고 샘플링 레이트는 2배의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얻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이번에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컨버전 레이트도 2배의 밴드위스와 같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펑션은 싱크 펄스고 제로 크로싱은 매 t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t, 여기서는 이제 w와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와 인터폴레이션 레이트가 미니멈 밴드위스, 나이키스트 미니멈 밴드위스, 미니멈 레이트일 때, 즉 2배의 밴드위스와 같을 때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output y의 CTFT를 우리가 구하는데 그것은 요 인터폴레이터의 input DTFT를 주기가 인터폴레이션 레이트가 되도록 스케일한 것에 이제 싱크 펄스의 스펙트럼을 곱하는데 이 부분은 또 이 유니폼 샘플러의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써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을 if and only if 컨디션이라서 이 infinite sum이 P of F와 곱해지는 순간에 요 M이 제로인 부분만 T입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 1 over T와 곱해져서 없어지고 X of F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된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가 인터폴레이션 레이트와 여전히 같으면서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인 2배의 밴드위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W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것을 샘플링 레이트 equals interpolation rate가 되도록 우리가 periodic extension을 한 것을 결국은 interpolation 펑션이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W 구간에서만 높이가 싱크일 때와 같이 T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다이아웃해서 0이 되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키스 샘플링 티어렘이 말하는 것처럼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 이상으로만 샘플링하면 우리가 이런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오리지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가진 D2A 컨버터가 이 P of T, D2A 컨버터의 인터폴레이션 펑션이 아이디얼 싱크 펑션이 아닙니다. 아이디얼 싱크가 아닌 이유는 뭐죠? 일단 싱크 펑션 자체가 strictly band limited인데 그런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도메인 상에서 최대한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D2A 컨버터 안에 보통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보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 더 쉘프로 사온 D2A 컨버터가 디스토션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프리 디스토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능하다면 아웃풋에서 아날로그 프로세싱으로 즉 이퀄라이제이션을 이제 포스트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조건은 뭐냐면 이 이퀄라이저의 필터와 그 다음에 D2A 컨버터의 인터폴레이션 펑션의 이 임펄스 리스폰스 프로덕트가 이 조건이죠.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서 D2A 컨버터가 제로 오더 홀드일 때, 즉 피스와이즈 컨스탄트로 인터폴레이션 할 때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W에서는 인버스 싱크의 스펙트럼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하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T 마이너스 W 전에만 이렇게 디케이 다이아웃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rst order hold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싱크 스퀘어였죠. 이게 first order hold군요. 싱크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게 싱크고요. 제로 오더 홀드일 때 그때는 인버스 싱크 여기서는 인버스 싱크 스퀘어로 패스 밴드에서 리스판스를 갖는 필터로 우리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은 이 시그널이 좀 스케일이 정확하게 되지 않거나 딜레이가 좀 생기더라도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